솔직히 말해봅시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숨만 쉬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해도 월세 내기도 벅찹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한 거야? 내 노력은 왜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들 때문이야. 정치가 썩어서 그래. 사회 구조가 잘못됐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분노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 속에 더 깊이 가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90년 가까이 이 불편한 진실만을 파고든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차별 때문이 아니다. 착취 때문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냉혹한 곳에 있다고요. 오늘 소개할 책 토마스 소엘의 부와 빈곤, 정치는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소엘 교수는 먼저 지도를 펼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가난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류 비용이 비싸고 새로운 기술과 문명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반면 강을 끼고 있거나 항구가 있는 도시는 부유합니다. 교류가 쉽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리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리는 단순히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정보와 기회가 흐르는 항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과 똑같은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고립된 산골짜기에 있습니까? 산골 마을 사람이 항구 도시 사람보다 멍청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단지 기회에 접근하는 비용이 비쌀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리적, 심리적 지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이 흐르고 정보가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만 좋다고 부자가 될까요? 소엘은 두 번째 요인으로 문화를 꼽습니다. 여기서 문화는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습관, 태도,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나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이 불을 거머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독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문화적 유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면, 성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그 문화적 태도, 그게 바로 우리의 자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걷어치우고 내일 하자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심은 씨앗이 10년 뒤에 열매를 맺을 거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나요? 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에 먼저 쌓이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의 평등을 원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잘 살기를 바라죠. 하지만 소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생산성이 다른데 결과가 같을 수는 없다. 소득 격차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신호등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은 배우는데 10년이 걸리고 어떤 기술은 하루면 배웁니다. 10년 걸려 얻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 희소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건 너희 탓이 아니야. 우리가 부자들의 돈을 빼서 나눠줄게. 하지만 소엘 교수는 이것이 빈곤을 고착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경고합니다. 복지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의 자립의지를 꺾을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흑인 사회가 가장 빠르게 붕괴된 시점은 차별이 극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혜택이 쏟아지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였습니다. 정부가 아빠 역할을 대신해주자 가정에서 아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적 자본을 쌓을 기회를 박탈당했죠.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문제를 키워 자신들의 필요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들이 심어주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바로 피해자 의식입니다. 내가 못 사는 건 사회 탓이야 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을 바꿀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발전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토마스 소웰의 메시지는 차갑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지리도 역사도 환경도 다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태어난 나라를 바꿀 수 없고 부모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리적 이동,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적 성장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원금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손을 훈련시키세요. 시장이 원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만이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부는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만들어내면 세상의 부는 늘어나고 그 대가로 여러분도 부자가 됩니다. 생산자가 되십시오. 소비자로 남는 한 가난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엘이 강조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만 부가 축적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약속을 지키고 성실함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평평한 길만 걸으려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를 맴돕니다. 장애물은 여러분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시험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회를 탓하고 정치를 욕하며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소수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5년 뒤, 10년 뒤에도 가난하다면 그건 분명히 당신 탓입니다. 지도를 바꿀 기회, 문화를 바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나를 가두는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끊어내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물리적 이사든 모임 참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세요. 세상이 나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되뇌십시오. 오직 나의 생산성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으십시오. 토마스 소엘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부의 비밀은 결국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환경을 개척한 사람들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세상 탓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 하나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부를 응원합니다.